입을 쓰고 이제 살아생전 아군이 되었고 흔적을 두르라. 그리고 아군의 품에 와당기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려 흙에 맺혔던 하늘 뚫고 싶은 심정 제 하늘에 닿았으니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해외 매체들이 이 북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김여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또 만들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영국의 공영방송이죠. 영국의 BBC가 북한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 다큐멘터리 재밌게 봤는데 이번 BBC 다큐가 특별한 이유는 탈북 브로커의 존재들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네. BBC에 나온 브로커는 아주 특별한 브로커를 다뤘습니다. 바로 대북 송금 브로커.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송금 브로커가 뭐지? 아니, 탈북민들이 돈을 북한으로 보낸다고? 이 사실에 굉장히 좀 생소하시고 당황하실 분도 많으실 텐데 자세히 들어보면 어디인가 한 번쯤 들어보셨던 얘기입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이 탈북한 가족이 생활비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 꼭 필요한 게 이 송금 브로커입니다. 나 혼자 잘 살자고 온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누구는 자식을 두고 왔고 누구는 부모님을 두고 없고 90% 이상은 다 보내거든요.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탈북민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코로나 전 기간 중국도 국경을 봉쇄해버렸고 북한도 국경을 봉쇄해버렸거든요. 북한에서도 그 방역사령부라는 데서 그렇게 단속을 가는 곳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삼엄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험이 더 많이 뒤따르고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북한 내부에서 이런 브로커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처벌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통? 노동 단련형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4년, 5년이 기본이고요. 북한 사람들 체포되는 그 고엽에 잡혀갔다고 하면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떡해. 거기에 한마디 더 붙여서 한국이랑 뭐 연락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쪽에 잡혀 들어갔다고 하면 들어간 사람도 죽지 않을 만큼 정말 죽을 맛이죠, 그냥. 네. 저는 한경북도 청진시 출신이고요. 네. 2010년도에 탈북에서 이제는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주수연이고요. 벌써 제가 입고 간 지가 한 14년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탈북해서부터 그냥 브로커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13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지금 옷 이렇게 입고 보면 그냥 어디 하나은행에서 오신 분 같아요. 부모집에서 일하시는 그냥 은행원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 약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은행 맞네. 금융 송금 일을 하시니까. 금융적인 걸어다니는 은행이네요. 네, 은행에 그러면 제가 입사를 신청하겠습니다. 할아버들이 경력직으로. 브로커라는 용어는 북에서도 브로카라고 쓰는 용어입니까? 브로커. 그냥 브로커라고 하는 게 편하겠죠. 북에서도 그렇게 쓴다. 이게 북한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쓰는 단어였으면 자기들 말로 바꿨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바꿀 수가 없죠. 바꿀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브로커라는 영어 원문을 이제 쓴 거예요. 브로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좀 더 이해를 한다면 그냥
지들끼리는 대방, 우리 대방. 대방. 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대박. 상대방. 예, 대방. 브로커란 말은 지금 좀 많이 좀 머리가 세련돼서 지금 하는 소리고 다 대방. 돈 보내달라고 좀 하시는 일이 좀 많은지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송금을 하시는? 아, 그냥 한 달에 한 평균 5회 정도? 예, 그 정도라고 보시면 편하고요. 제가 원래 탈북 브로커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데려온 분들 중에 그런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 가족도 좀 찾아줘, 이렇게.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그러리라고,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탈북민들 중에는 나 혼자 잘 살려고 나온 분이 별로 없어요. 10명 중 9명은 꼭 내 가족이, 예, 가족이 가슴에 걸려서 아끼고 아껴서 또 꼭 보내고 싶어 하고요. 네. 예, 계속 그런 그 요구가 들어온다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한 열에 9명 정도는 다들 보내시죠? 조금씩이라도.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주수연 씨를 뵈면서 뭐 브로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맞아요. 굉장히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 싶은데 아무리 그래도 언뜻 생각해도 너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공개까지 하시고 이 일을 막 한 달에 몇 번씩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 탈북민들은 누구나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연을 하나하나 접하면서 어느덧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어느 순간 사명감처럼 하는 그런 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래도 이제 북한에다 돈을 전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신인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옛날 그 집에 살고 계시면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이제 이탈할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뭐 산골짜기로 추방을 당했거나 교과서로 끌려갔을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떻게 찾습니까? 이 사람들을 찾는 방법. 저희가 그 탈북민들한테 주소를 딱 받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각 지에 널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청진시에 있는 뭐 남희석 씨를 찾아달라. 예, 이렇게 하면 또 발로 뛰거든요. 발로 뛰면 서로를 몰라야죠. 비밀 유지 때문에. 이게 점조직이군요. 예, 북한은 또 그런 게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자기가 살던 곳을 함부로 뜰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거기 사는 남희석이라는 선생님은 거기에 그냥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그 청진에 있는 그분들이 발로 뛰어서 찾아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발로 뛰는 분들도 진짜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생업이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예. 북한에 그 있는 분들하고 직접 연락을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요?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곳은 사실은 그 국제 전화가 잘 안 되거든요. 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탈북민들 출신들은 그렇게 말해요. 앞쪽 출신, 앞쪽. 예, 앞쪽은 위성 전화나 예 이런 걸로 하고 국경 주변은 중국의 국제 전화가 되거든요. 중국 전화로. 예, 그러면 그 중국 전화로 통화도 하고 또 채팅 어플을 써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어플로 이렇게 그 연락 같은 거 주고받고 네. 통화도 되고 그런 것도 다 되거든요. 지금도 연결을 서로들 전화 연결 같은 거는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 전화 연결은 예전에 코로나 시기 전에는 24시간 뭐 전화를 거의 켜놓고 연결을 하다시피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내국은 뭐 외국은 꽉 막아놓다 보니까 지금은 24시간 전화를 켜놓는다는 게 너무 불가능하고 어렵고 너무 무섭고 단속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나 날짜를 약속하거든요. 언제쯤 몇 시쯤 이렇게 할 거다. 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일단은 간신히 끊어는 안 지고 연락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길게 하면 안 되고요. 왜요? 그나마 또 신호 잡힐까봐. 추적이 된다고? 탐지기 같은 게 있어요? 탐지기는 탐지기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저렇게 웃는 거 보니까 탐지기 정도는 우습게 하시는 거예요. 탐지기가 있거든요. 머리죠, 뭐 이런 약간. 예, 저희가 거기 있을 때부터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귀신처럼 여기를 딱 맞아요. 예, 찾아가거든요, 위치를. 거기에서
네. 아까 전파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그거를 무엇과 딱 통하는지.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차량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방처럼 착 메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모르는 사람들은 여행 가방 이렇게 하고 메고 다니는 것처럼. 예. 근데 그 여행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게 상당히 무서운 게 구석구석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걸어서. 그러네. 옛날에 네. 차로 움직여야 됐다면. 예. 아하. 그만큼 북한에서 통하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누군가 한 사람 통하고 있으면 그 전파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방만 아무도 통화를 안 하니까. 잡힐 뻔한 적도 있어요? 네,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도 송금을 조금씩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많이는 안 하고요.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 있을 때, 예, 그때 그 이미 탈북을 해서 한국에 있는 분이고 한국에 있는 친척을 찾아달라. 근데 전화기를 이렇게 열고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북한은 대충 집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자기네 집 창고 나무랑 석탄이랑 넣어야 맞아요. 되니까 창고를 이렇게 붙여서 짓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집 창고여야 제가 들어갈 수 있고 신호가 걸리는 위치에 있는 집이어야 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전화를 창고에 들어가서 몰래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탐지기가 신호를 딱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설마 창고에서 누가 이렇게 몰래 전화를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집하고 이게 붙어 있다 보니까 집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잖아요. 전화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너무 급하니까 저는 전화를 끄지 못하고 그냥 그 통하는 것만 딱 끄고 넣고 그리고 도망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아주 그냥 대판 싸움이 났거든요. 단속반이랑. 근데 정당에는 나오지 않고 하니까. 근데 만약 그때 제가 잡혔으면 잡혔으면 저는 그거 고이고 나올 힘도 없었고요. 예, 그냥 북에서도 그런 일을 하셨었네요. 네, 제가 하시네요. 이건 외환은행 북한 지점장. 지점장님. 와, 되게 멋있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단속반이 있었던 건 좀 오래됐고요. 그리고 사실 단속반이 있어가지고 전화하는 거를 잡는 것은 우선 이렇게 송금하는 것도 있지만 요원들이 정보를 뭐 이렇게 공유한다든지 그리고 또 내부에 있는 북한의 이제 그 고위층들이 정보를 판다든지 이런 것들 때 복합적인 것 때문에 잡기 시작했거든요. 단지 브로커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사실 이제 스파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금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또 전화가 터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몰래 아까 약속을 한다 그랬잖아요. 약속한 시간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통화를 하고 근데 통화를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맥시멈 5분, 안정권 3분. 그렇지. 3분 딱 통화하고 끊어요. 그리고 나 다시 자리를 옮겨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또 3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옮겨 다니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안 걸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걸렸을 때는 큰일이 나니까요. 그렇게 지금은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송금 작전이 시작되는데 그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이 판넬로 이 판넬 하나로 준비했습니다. 이 판넬은 왜요? 바로 이 탈북민들 이 송금 루트거든요. 네. 이 루트를 김지 기자님께서 설명을 김지 기자님께서 설명을 안녕하세요. 양보하겠습니다. 누나. 넘기는 거예요? 주시니까 제가 풀겠습니다. 고맙네.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네. 부산에 있는 친척, 부산이 뭐야? 미국에 있는 친척, 전 세계 어디 있는 친척한테도 핸드폰만 열면 날아갈 수 있어요. 1분 안에 맞아요. 제법 많은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은행도 안 가요. 맞아요. 그냥 네, 핸드폰 집에서 앱으로 합니다. 다 네. 되는데. 그런데 탈북민들은 이 지척에 있는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내 가족에게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가족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브로커들이 중국에 또 믿을 만한 중국인 브로커에게 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중국 브로커들이 배달 사고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브로커들은 한국 브로커들과 철저한 믿을 만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일을 부탁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 보내는 거는 쉬운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중국에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뭐 현금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화 송금하면 되는 거 계좌로.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거액만 아니면 문제 없잖아요. 저 중국으로 돈을 보내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닌 게 한 사람이 보낼 수 있는 양이 고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인민비 5만 원이라든가 그냥 한국 돈 1,000만 원 정도. 근데 저는 여러 사람 걸 이렇게 합쳐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보낼 수 있는 금액이 그냥 너무나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
중국이나 이렇게 그 북한에 가는 돈은 오랫동안 전화기를 켜놓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그 시간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으로 보내기도 어렵지만 24시간 지나야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또 있고요. 예, 그러면 이럴 때는 보내기는 해야 되겠고 대림 쪽이랑 가면 사무실 이런 그 사무실들이 있거든요. 조선족 분들 와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속도가 빨라요. 예, 빨리빨리 원하는 계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무실도 많이 저희가 도움을 받거든요. 네.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가 뭐 영화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북한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통장 같은 거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주시원 선생님이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서 여기 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로 이 중국인 브로커를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요즘에 한 번에 뭉칫돈이 입금될 경우에 이 단속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요즘은 요 대북 브로커 그럼 중국에서 송금하시는 분들이 좀 전문화가 되고 특화가 되고 일종의 기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위안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약속된 제3의 명의의 계좌에 여기 계신 주소연 씨와의 약속된 금액이 입금되면 그 현찰을 찾지 않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위안화를 먼저 북한으로 보내는 방식인 거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걸 도와줄까? 북한에 송금하는 게 이게 위험하다면서요? 이거 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예? 깜짝 놀랐어. 형이 썬킴 같은 소리. 당연히 돈 벌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할 때는 그럼. 그 위험이 클수록 또 위험 수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하, 위험수당.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 이제 소위 이제 코미션을 더 많이 떼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송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뗐어요, 중국 브로커들이. 그것도 커요. 30.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브로커 단속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코미션이 이제 소위 이른바 이제 위험수당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올라가지고 최대 50%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 말은 10만 원 보내면 5만 원은 중국 코미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든지 텍사스에 보면은 중남미에서 올라간 불법 체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죠. 그런 그 불법 체류자들을 이제 맥잡이라고 부르거든요. 뭐예요? 왜냐면 맥도날드에서 허들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맥도날드 잡이라서 맥잡이라고 불러요. 네. 굉장히 무시를 해.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정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해서 사회보장 번호 그리고 치면 주민등록번호 마셔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아. 네. 근데 나는 정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미 국경을 넘은 거잖아요. 네. 현찰로 월급을 받아. 이거를 뭐 베네수엘라든지 아니면 그 멕시코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싶은데 은행 계좌가 없잖아요. 뭐 식당에서 일하면 그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당신 은행 계좌가 있으니까 이거 당신 계좌를 통해 가지고 멕시코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달라. 천차만별이에요, 코미션이. 아이고. 정말 착한 분들은 나 코미션 안 받고 다 보내주겠다. 다 보내주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야, 이거 위험하다고. 너 월급 내가 $100 줬으니까 $50는 난 코미션 줄게. 이렇게 나쁜 주인들도 있고. 월급 준 날 그날 반을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있죠. 맞아요. 당연히. 그 똑같은 케이스가 지금 중국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여러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해서 이제 중국 브로커를 거쳐서 북한 브로커까지 들어가는데 이 중간에서 이제 중국 브로커의 역할을 보면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한국 브로커가 이제 가져간 그 계좌이체 시켜준 돈을 현금화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전만 해주는 건데. 근데 50%의 수수료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사실 좋은 지적인데요. 이게 50%라는 그리고 40에서 50%라는 이 수수료가 단순히 한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보내는 과정에 이게 사실은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과정의 총 금액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 한국에 있는 이제 탈북민이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인의 계좌에 송금을 해요. 그러면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을 이용하냐면요. 돈을 직접 들고 가는 건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에 살고 있는 화교들이 있어요. 화교들은 북한하고 중국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때 위안화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럼 화교가 일종의 그 북한에 있는 그 친척에게 돈을 주는 그 거점이 되는 거예요. 메신저처럼.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돈이 들어왔다 딱 하면은 중국에 있는 브로커가 화교한테 연락을 해요. 그럼 화교 집에 이제
돈 배달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100%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가지고 그냥 막 자기 집 가듯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여행증명서가 있어야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럼 그 여행증명서를 떼기까지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과정에 예를 들어 수상하다 그러면 몸수색을 당하는 거예요. 몸수색을 당했는데 배띠로 돈을 차고 있다. 그럼 이거는 잡혔을 때 엄청나게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가냐, 이 돈 뭐냐, 그러면 그때는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위험수당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는 5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40% 선이거든요. 근데 40%가 결코 비싼 수수료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럼 한국 브로커가 바로 북한 브로커에게 보내면 되지. 이게 중국 브로커를 반드시 써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붙잡혔다 가정해봐요. 북한에서. 자, 한국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국 브로커를 물타기를 하거나 희석하게 되면 이 돈은 중국에서 온 돈이지 한국에서 온 돈이 아닌 거예요. 계좌 세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는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도 안전하고 그 돈을 운반해주는 고마운 브로커들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수수료를 떼요. 그래. 그리고 이제 남았잖아요. 이게 이제 북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개 가려면은 이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넘어요? 본인이 설명해 주셔야죠. 왜냐면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이 휴전선을 늘 이제 국경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의 국경이 다 휴전선 같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오해거든요. 높은 철망에 기관총 든 군인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일례로 이제 미국과 캐나다 국경은 그냥 도로예요. 건너면 캐나다고 이쪽으로 오면 미국이고. 검문소는 있어요? 없어. 검문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야, 나 캐나다에 가서 뭐 좀 사올게. 저기 가서 싸니까 치약 사올게. 가서 사오고 다시 미국으로 오고. 이래요. 그런데 이 북중 국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압록강과 이제 두만강이 이제 그 국경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록강 저기 이제 하구 쪽 이제 단동 이쪽은 이제 폭이 넓은데 점점 백두산 쪽으로 이제 상류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거든요. 양강도 쪽으로 가면은 이제 폭이 한 100m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m 가무면은 그렇죠. 30m, 40m. 그러니까 막말로 중국 측에서 저쪽에 이제 북한 측에 보고 야! 그러면 왜 불러?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가지고 중국 브로커가 북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돈 들고 아니면 북한 브로커가 반대로 중국으로 나올 수도 있고 거기서 현찰 주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검문소도 같은 편인 수도 그렇죠. 있고. 약간 뇌물 주고 그냥 입마감하고 이런 식으로. 나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류현진 같은 사람이 있어. 중국에도. 돈을 한 요만하게 만들어. 달러를 말아. 알면 한 몇백 불 돼. 그럼 그걸 집어가요? 네. 근데 던지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던지기를 해본 적이 던지기가 있어요, 없어요? 던지기가 있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있어 초창기에. 지금도 던지기는 합니다. 해산 쪽에서는 다 강에서 다 던지기. 아, 던지기 해요? 압록강이나 빨래를 하니까 빨래하면 진짜 다 던지기 합니다. 저도 한 2번은 해봤고 멀지 않고 돈을 이제 돌에다 같이 싼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빨래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맡아놓은 애들이 있습니다. 돈, 연 그 안에다가 낙지, 얼챙이, 암호로 다 썼단 말입니다. 그 돈 종에다. 이거는 낙지 거다 하고 딱 던지고 해보고 낙지면 거기다 다시 싸서 돈을 보내서 던지고. 그거는 지금도 던지기를 합니다. 주수연 씨는 그럼 어떻게 그 국경으로 넘겨 보냈어요? 북한이 코로나 때는 국경을 아주 그냥 세게. 세게 정도가 반경 주변으로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게 진짜로 사격을 했어요. 북한에서 쏴서 그 중국 사람도 죽였어요. 쏴서 중국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사격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국경이 그냥 꽉 닫혀버렸죠. 근데 저희는 뚫고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쓰고 있는 방법이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그래요? 돈이 국경이 딱 봉쇄돼도 뚫고 나가거든요. 나갑니다. 그렇게 일반인을 연선에 접근하지 못하게 국경도 통제되고 다 일단은 봉쇄되고 그래도 저희는 돈이 뚫고 나갔거든요. 네, 뚫고 나갑니다, 돈이. 의지가 있으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북한 정권이 뭐가 맞고 해도 결국 이거는 천륜이에요. 법 위에 있는 천륜이거든요. 왜냐면은 엄마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식이 돈을 안 보내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가 돈을 보내는 게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목숨을 걸고 탈북한 거고요. 모의고뿐만 아니라 민들끼리도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시를 좀 하잖아요. 근데 집을 찾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돈 주는 것도 또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서로 어떻게 믿는가? 그러니까. 예. 맞아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보이부 직원들이 북한의 보이부나 안전원 이런 직원들이 브로커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실제로 돈을 위안화를 꺼내고 남조선에 있는 또는 어디에 있는 중국에 있는 가족의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북한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믿어야 되나? 그렇지. 아니면은 이걸 받아야 되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낌새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우리 친척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돈 보낼 사람 없습니다. 나가세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진짜 실제 브로커가 왔을 때는 돈도 못 주고 다시 나와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돈 안 받겠대.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주민들 사이에는 버이브 스파이가 다 있어요. 또 버이브 스파이들이 또 그 탈북민들 가족들 속에 이렇게 또 침투되어서 진짜 돈 받은 적 있는지 이런 것도 캐낸 다음에 진짜 함정 수사를 해서라도 그거를 진짜 탈탈탈 털어서라도 진짜 조사를 해요. 잡아가고. 못됐다. 네. 그 돈을 털어가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그 수많은 모험을 다 찾아서 목숨 걸고. 다 그 이겨내고 갔는데 현장에 갔더니 돈을 안 받아. 안 받겠대.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암호를 써요. 암호? 예. 돈에 암호가 있거든요. 돈의 암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런 거.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혈육만이 알 수 있는 이런 그런 암호를 정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서 이 얘기하시면 알 겁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거라요? 백두산 기슭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엄마 별명이 뭐야 이런 거. 네, 근데 아명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도 아명. 있고요. 어려서 그러면 내 아명이 뭐였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부모들이 믿을 거다. 예, 그리고 또 뭐 신체적인 특징 같은 거. 장이 어디 있다. 봐. 네 배꼽 밑에 뭐 사마귀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예, 그거는 내 가족들만 알 수 부모나 형제가 아니면 알 수 없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암호가 맞으면 내 가족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 예, 좀 긴장을 조금씩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잖아. 확인을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돈을 전달한 뒤에 이 북한에 있는 브로커들이 짤막한 영상을 촬영. 그게 돼요? 네. 그래서 돈을 잘 받았다라는 일종의 영수증의 의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송금이 그냥 돈만 오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북한 분이신 거죠? 북한에서 찍은 거죠? 저 숫자가 이제 받은 돈이군요. 아이고. 아이고 정말. 저한테서 고맙구나. 말씀을 하고 있다 알지 않고 있다. 그리고 너 사진은 다 못했다. 너 무조건 은퇴를 하고 있으라. 언니만 할 건 이사이다. 존경하는 아버님, 그간 다녀왔습니까? 날씨도 추워온데 민망하신 몸 건강은 부처하신지요. 아버님 소식 알기 전에는 제 인생에 대해 원망도 하고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소식뿐만 아니라 아버님이 사람을 물질로 현재로 받고 있으니 너무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리고인데 살아생전 아버님 되었고 흔적을 두를 날
떠들이고 아버지 품에 와당기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려 속에 맺혔던 한을 풀고 싶으신데요. 제 하늘에 닿았으니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그 마음만 먹으면 집안에서도 태평양 건너 저 멀리 있는 미국이나 맞아요. 아프리카까지도 화상 통화가 다 되는 이런 시대에 네. 이게 도대체 이 영상이 이제 하나의 영수증 역할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네. 저 화면 속에 나오시는 분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족들의 소식을 들었고 돈도 받으셨는데 환하게 웃으시는 분들이 없고 네. 그렇네요. 그런 와중에도 어딘가 불안해 보이고 참 마음이 참 뭐라 할 얘기가 없네요. 거의나 웃으면서 보내는 분들은 없어요. 진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펑펑 울고 그냥 그 영상을 받는 사람 누구나 웃으면서 받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아까 여기서 난 영상처럼 영상을 받았는데 너무 기막히고 정말 몇 년 만에 반 그 얼굴이 현재 할머니 됐다는 정도 아니고 집도 그대로고 내가 있을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아이고. 너무 막 기막혀. 막 나는 정말 하루 종일 너무 울고 울다가 밥은 먹지 않는데 그렇지 숟가락 들어서 야 내가 언니야 정말 미안하다. 내 혼자만 행복해서 너무 죄스럽고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 했는데 저거 보는 순간에 조금 위안을 삼은 게 야 내가 돈을 이렇게 보내줬으니까 이 돈으로 명절날에 이 팝에 돼지고기라도 싸놓고 먹었겠구나 하는 그걸로 전 위안을 삼았어요. 그나마 동생이 여기에서 사실 진짜 사실 작은 돈이라도 보내주면 돈 10만 원이라도 보내주면 거기는 죽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큰 거죠. 그 돈이면 정말 그것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내주니까 받는 거죠. 저렇게도 보내줘서 받지도 못하는 가족들도 바꿔놓고 생각해.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되나 먹을 게 없어도 그렇고 있고. 지금 송중 어머니 뭐 밝게 옷 저렇게 입고 있지만 평소에 제가 모습을 아는데 제가 영하 한 10도였나 11도였나 걱정돼서 그냥 괜히 연락을 해봤어요. 어떻게 삽니까? 추워서 공사판 지금 공사장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지금 일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낸 돈이잖아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땅에서 살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도안 주면 우리 가족은 여기서 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 내가 보내준 이 돈이 정말 북한에서 제일 편한 게 사막의 오아시스라. 쉽게 표현하는